안녕하세요. 달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서 그냥 마이크 없이 제가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만화책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만화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인데 책 많이 읽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주로 어떤 책 많이 읽는가요? 학교나 아니면은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 한켠이 너무 안타까워요. 만화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독서 습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독서 습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화책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책의 장점과 단점을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총 2권인데요. 집에 이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사실 독서와 관련된 책에서 대부분은 만화책과 관련된 책부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을 보면 만화책의 장단점, 만화책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을 어머니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올린 책은 저희 집에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읽고 있어서 올렸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9살 독서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표지도 되게 귀엽게 생겼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만호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9살이라서 9살 만에 특별한 독서 수업이 있나 해서 읽어봤는데 이 책을 굳이 9살 자녀를 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모두 읽으시면 좋을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요. 초등 3, 4학년 시작하는 하루 20분 초등고전 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책에서 이제 만화책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독서와 관련된 책을 총망라해서 네, 만화책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론부터 들어가서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니까 만화책의 단점이 네, 장점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사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줄글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만화책에서는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소설책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다 보면 그 스토리의 장면들을 내가 재구성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화책은 어때요? 만화책은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자극적인 그림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글을 통해서 그 장면과 스토리나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죠. 두 번째 만화책의 단점은요. 만화책은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구어체이고 단문으로 되어 있고 간혹 비속어도 나오기 때문에 줄글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독해력이나 고급 어휘력을 만화책에서는 얻기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독서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제가 읽었었는데요. 그 말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런 부수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이 문해력, 독해력,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만화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화책의 단점은 깊이 있는 독서가 힘들다는 거죠. 만화책은 어때요? 굉장히 속독을 하는 책입니다. 어머니도 혹시 정약용의 독서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쓰고 정리하고 또 책을 읽고 굉장히 정독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만화책은 정독과는 거리가 먼 책이죠. 그래서 만화책은 굉장히 아이들이 뭐 그 자리에서도 수권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독을 해서 빠르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한 책을 집중력 있게 깊이
깊이 있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화책에 중독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아이들은 줄글책을 읽을 때도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줄글책을 읽는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화책의 단점 네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문에 제가 만화책은 어머니들의 코칭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번째가 바로 만화책은 너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화책도 읽고 줄글책도 읽는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만화책만 읽는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코칭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책의 한 저자분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그 줄글책이 영양가가 가득한 식단이라고 한다면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이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패스트푸드만 먹일 것이냐?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들 학습 만화. 자, 그럼 학습 만화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학습 만화도 만화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만화책으로 본다면 학습 만화는 조금 더 나은 패스트푸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만화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만화책의 장점은 전혀 없느냐? 물론 있죠. 만화책의 장점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재미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가 푹 빠지려면 그것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학부모회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시는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한번 마련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때 만나 뵙던 최은옥 작가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가까이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너 만화책 이거 왜 봐?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미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줄글책이지만 만화책처럼 재미있는 줄글책을 만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만화책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높은 진입 장벽 없이 책과 좀 가까워질 수 있게끔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주제, 가령 뭐 한자, 과학, 수학, 역사 이런 그 주제를 만화로 접한 것, 즉 학습 만화이죠. 이런 어려운 주제를 아이들이 좀 쉽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만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그런 어려운 분야의 주제를 쉽게 다가가되 이것이 나중에는 줄글책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 장점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글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만화책의 매력에만 빠져서 만화책만 본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규칙을 정해서 만화책에서 자연스럽게 줄글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코칭이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저희 집의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도 만화책과 관련된 규칙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공도서관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도서관에서 그날 하루 책 한 권만 만화책을 볼 수 있다. 만화책은.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줄글책을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여하는 책이나 아니면은 구매를 해서 집에 소장하는 책으로는 만화책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학습 만화책이 한 3권 정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책은 모두 선물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은 책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는 빌려오는 책도 구매를 해서 소장하는 책도 만화책은 안 된다. 도서관에서는 그날 하루 만화책 한 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고 이게 이제 아이가 수긍이 되려면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만화책
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만 지금 세 번째 찍는데요. 이제 마이크 없이 그냥 바로 찍었으니까 잘 녹음이 되었겠죠.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양질의 독서를 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